넷플릭스, 구글, 트위터, 페이팔, 인스타그램 등 우리가 아는 수많은 CEO, 창업가, 슈퍼리치, 석학협상가, 전략가, 작가, 언론인, 군인, 스포츠 스타, 투자 전문가, 전문직 종사자 등등 분야를 막론하고 자타공인, 월드클래스에 오른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 그들은 초능력이 없었다. 대신 뚜렷한 공통점 61가지가 있었고 그중 중요하면서도 즉시 실천이 가능한 효과적인 10가지를 압축했다. 당신에게 10년쯤 걸려 될까 말까 한 일을 6개월 만에 이룰 거라 말한다면 믿겠는가? 실제로 당신은 나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번데기에서 탈출했을 때의 이야기다.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는 번데기를 안전한 은신처로 만들어주지만 그것을 벗어나게 해주지는 못한다. 지극히 평범하지만 자신의 분야에서 최정상에 오른 그들 중 부유하지만 지혜롭고 그 중에서도 건강한 사람들을 두고 팀 페리스는 이렇게 불렀다. 타이탄. 거인이라는 뜻으로 오늘은 거인들이 매일 실천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경험, 전략, 습관, 그 중에서도 공통적인 것들을 추려 담았다. 10분 안에 책 한 권. 안녕하세요, 장독대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기업 50개 이상을 투자 발굴했으며 세계적인 매거진들이 선정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가장 독창적인 혁신가들 중 한 사람인 팀 페리스의 책 타이탄의 도구들의 내용을 저의 생각과 함께 전해드릴게요. 그들은 어떤 습관이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경험을 하기에 우리와는 다른 차선으로 더 빠르고 더 지혜롭고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61가지로 나뉘는 그들의 도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된다는 게 아니라 조금 디테일하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는 그 이유의 자취처럼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일찍 일어나는 아침이 전부는 아니다. 타이탄들은 하루의 첫 60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목소리를 높여 강조합니다. BJ 노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아침을 얼마나 일관적으로 시작하느냐가 중요하다. 보통 하루를 마무리할 무렵이 되면 아침에 끝마친 간단한 일 하나가 수많은 과업 완료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사소한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잠자리를 깨끗하게 정돈합니다. 심지어 해마다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마케터 노아 케이건은 호텔에 묵을 때조차 손수 침대를 정리한다고 해요. 그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3분 내에 잠자리를 정리하라. 그 이상의 시간을 쏟으면 며칠 하다가 포기하게 되니까 라고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성공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것의 본질은 내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일들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내가 머문 자리를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할 뿐입니다. 이 차이는 아주 미비하지만 그들이 하루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는 무의식 자체만으로 엄청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아침에 명상을 하고 타인보다 먼저 깨어있다는 사실, 타인보다 먼저 뭔가를 했다는 그 사실이 그들의 삶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몸소 알다 보니 일찍 일어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는 차를 마십니다. 아침에 마시는 차는 인지능력 개선과 지방 분해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들이 각 잡고 차를 마시는 건 아니었어요. 여기서도 핵심은 간단히 마시는 것, 그리고 그렇게 시작하는 하루의 루틴 정도에서 차를 마시며 아침 일기를 씁니다. 그들은 왜 아침 일기를 쓸까요?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에만 일기를 쓰면 오늘은 정말 스트레스가 많았고 짜증나는 하루였어 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일기는 피곤한 하루의 마무리가 아니라 활기찬 하루의 시작을 위해 쓸 때 가장 효과적이다. 그리고 그런 하루가 모여 본인들이 성공한 삶을 이룰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아 얘기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타이탄들은 이 아침 루틴 중 한 가지는 무조건 한다고 해요. 만약 장기적으로 여기서 2가지 이상의 행동을 정말 습관이 될 정도로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날 하루가 성공적으로 지나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하루가 모여 어떤 목표를 향해 있을 때 가능성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인생을 걸 목표. 뻔하다 뻔해 하시겠지만 오늘 말씀드릴 목표는 조금 다릅니다. 인생을 걸 정도의 목표가 있다면 그걸 이루기 위해 10년 정도 계획을 두면 적당할까요? 그래도 인생인데 10년이면 비교적 짧은 걸까요? 여기서 타이탄들은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라 말합니다. 왜 6개월 안에 그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가? 라고 말이죠. 이 말은 곧 목표가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시나리오라면 죽을 때까지 절대 시작하지 못한다 라는 말로 귀결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당장 시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게으름 때문이 아니에요. 두려움 때문이죠. 혁신적인 창업가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실패는 오래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가지 이상의 이유 때문에 실패를 겪는 거예요. 실패하는 이유가 총 10가지라면 그중 어느 한 가지가 결정적으로 작용해 실패하는 게 아니고 1번부터 10번까지의 이유 전부 때문에 실패하는 거죠. 시간, 자본, 운, 동업자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적인 하나의 실패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완전한 실패만이 계속되는 실패를 멈출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에 엄청나게 크게 공감했습니다. 애매하게 실패하고 조금 불황이 온다는 것은 백지 상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도 더 많은 실패의 알고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목표여도 당장 6개월 안에 여러분이 그것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고리를 지금 당장 잘라내셔야 하는 거예요. 바야흐로 세상은 한 분야에서만 특출난 인재를 원하지 않습니다. 큰 성공을 거둔 이들은 창업가이자 투자자이자 작가이자 크리에이터이자 아티스트인 경우가 많죠. 그들은 한 우물만 판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하시겠지만 성공은 원래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동의할 것 같은 진실을 손에 넣는 것, 그게 성공이니까요.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어라. 조지 루카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루카스는 영화 캐릭터를 상품으로 만들고 싶다는 뜻을 스튜디오에 전달했다. 그러자 스튜디오 측에서는 장난감이요? 장난감이든 뭐든 상관 안 할 테니 만드시던가 라고 비꼬았다. 이것은 수십억 달러짜리 실수였고 루카스의 캐릭터를 이용한 장난감은 지금껏 80억 개 이상 팔린 것으로 추산되는 스타워즈였다. 비슷한 이야기로 아놀드의 이야기인데 아놀드가 처음 할리우드에 발을 들였을 때 당시 체구가 작고 지적인 이미지를 가진 배우들이 각광을 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110kg의 쓸모없는 거인 같은 아놀드는 인기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흔한 오디션 한번 보지 않았고 넘치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경쟁을 하러 나간 게 아니다. 이기러 나간 것이다. 나는 평범하게 생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 배역을 맡으려고 굳이 경쟁하려 노력하지 않았다. 다만 누군가 나를 발견해줄 때를 기다렸다. 모두가 살을 빼고 금발미남처럼 보이려 노력할 때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들처럼 하지 않는 것이었다. 결국 아놀드는 사람들이 잘생기고 매끈한 배우를 선호하는 것에서 점점 식상해지면서 기회를 잡았다. 한 식당에서 냅킨 위에 작성한 계약이었고 출연료는 공짜였지만 이익이 나면 개런티를 받기로 했다. 그 계약은 트윈스였고 아놀드에게 약 3억 달러의 수익을 안겨주었다. 아놀드는 이렇게 얘기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 사라지지 마라. 그들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볼 때까지 기다려라. 퇴장만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누군가가 나를 기어이 본다. 그는 최연소 보디빌더였지만 타이틀 7개를 획득하고 은퇴하고도 영화배우의 길로 나서게 된다. 이렇게 타이탄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능력을 믿고 끊임없는 노출의 대가였습니다. 달리는 개가 되지 않는다. 개인 재산이 4천만 달러가 넘는 매트 뮬렌 웨그와 여행을 하며 알게 된 사실 중 하나는 그가 장르를 가리지 않는 독서광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내가 쓴 4시간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잔뜩 화가 나 있었다. 그런데 매트가 그게 그렇게 화를 낼 문제인가요? 라고 말하는데 순간 멍해졌다. 아니 이게 정녕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할 말인가? 매트가 말했다. 팀, 화를 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당신의 정식 판본을 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료로 광고한 셈 쳐요. 아니면 그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재미난 이벤트를 생각해보든지요. 매트는 평소에도 회사에 심각한 상황이 닥쳐도 무심한 얼굴로 평온하게 맥주를 마시고 당구를 친다. 그는 무심하게 당구를 치면서도 이렇게 생각한다. 자, 이젠 어떡하지? 이 일이 1년 후, 10년 후에 생각하면 어떤 의미일까? 라고 말이다. 화를 내는 시간에 대안을 찾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 뭔가 배우고 얻어야 한다는 것이 매트의 지론이다. 자동차 뒷꽁무니를 쫓아서 맹렬하게 달리는 개가 있다고 해보자. 갖은 노력 끝에 마침내 그 개가 자동차를 따라잡는 데 성공했다고 치자. 자, 그러면 이제 그 개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렇다. 그 개는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른다. 저는 이 책을 접하면서 매트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일하고 있는 오토매틱사의 CEO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에 나도 모르게 휩싸일 때는 이 매트라는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매트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말이죠. 우리에게는 날마다 새로운 하루라는 손님이 찾아오고 어떨 때는 환대하고 어떤 손님은 박대하는 장사꾼이 있다면 그가 성공할 리는 매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모든 손님을 환대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덩달아 매트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미래를 얻게 될 것이라는 말을 했죠. 글의 명확성이 곧 사고의 명확성을 나타내는 지표이고 오늘날 큰 성공을 거둔 모든 타이탄들은 모두 말하기와 글쓰기에 탁월한 실력을 갖추고 있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요. 내 정신에게 할 일을 배분한다. 타이탄들은 아침에 일기를 쓰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망할 놈의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원숭이처럼 날뛰는 내 정신을
종이 위에 붙들어 놓는 것뿐이다. 이처럼 아침 일기는 정신을 닦아주는 와이퍼라고 말하는데요. 매일 아침 5분 정도만 욕을 쓰든 불평을 쓰든 미친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 여러분도 타이탄처럼 분명히 바뀔 겁니다. 무언가 바뀝니다. 이건 제가 3년 이상 적어보며 경험상 확신합니다. 아침 일기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내 정신에게 일을 배분한다라는 것은 뭘까? 쉽게 말하자면 잠재의식인데 우리는 수면을 취하며 긴장을 풀고 원기를 회복하는 동안 다양한 해결책이 잠재의식을 통해 떠오르곤 하는데요. 예를 들어 하루 종일 부여잡고 있던 난제가 도저히 떠오르지 않다가 샤워를 하다가 문득 그거다 하는 경험 없으신가요? 바로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 온갖 고민과 복잡한 생각을 끌어안고 잠에 드는 날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 고민과 생각들은 모두 휘발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생각들을 노트 위에 내려놓고 가볍게 누우면 오히려 잠도 잘 자고 자는 동안 내 의식 흐름이 내가 노트에 내려놓았던 생각들을 스스로 정리합니다. 그러니 자기 전에 꼭 생각할 거리들을 노트에 내려놓으세요. 맞지 않는 옷을 수선집에 맡긴다고 생각하고 내려놓으세요. 그럼 좀 더 수면의 질도 올라갈 뿐더러 애매했던 나의 옷들이 예쁘게 완성돼서 하루를 시작할 때 그 수선된 옷을 입게 되는 거죠. 천재를 이기는 기술. 이 영상을 정리하면서 글쓰기의 장점을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이 알게 됐는데요. 예전에 영상으로 담은 스콧 애덤스의 일화가 생각납니다. 그는 작가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에게 모두들 목표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그는 목표가 아니라 체계 때문이라 말했죠. 모두가 이 얘기를 듣고 웃기만 했다고 해요. 신통치 않아 보여서 그랬겠죠. 본인도 신통치 않음을 알기에 지독하게 연습하고 체계를 세우려고 블로그를 시작했죠. 블로그에 쓰는 그 글쓰기를 통해 어떤 글이 가장 좋은 반응을 얻어내는지 꼼꼼하게 살폈고 얼마 후 그가 기고한 칼럼의 주제에 관심을 가진 출판사 몇 곳이 전화를 걸어왔죠. 그렇게 책을 출판하고 강연도 하게 되고 커다란 기회를 가져 딜버트를 탄생시킵니다. 단기 목표도 없었고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신통치 않은 상태로 체계를 갖추려고 준비한 그의 글은 어떤 목표나 어떤 경로로 진전되어 수익이 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는 지금 타이탄이 되었죠. 성공한 삶을 만들려면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첫 번째, 특정한 한 분야의 대가가 되는 것. 두 번째, 두 가지 이상의 일에서 매우 뛰어난 25%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팀 페리스가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1등의 몫이죠. 저와는 다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두 번째는 비교적 쉽습니다. 1등은 아니지만 상위 25%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분야가 적어도 2개 정도는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갑자기 UFC 선수로 상위 25%에 포함되라 하면 그건 좀 어려울지도 모르지만요. 스콧 애덤스가 피카소나 고흐가 되는 것보다는 딜버트의 작가가 되는 게 비교적 쉬운 것처럼요. 스콧은 예술성이 뛰어나거나 엄청나게 그림을 잘 그리지는 않았지만 그림을 어느 정도 그리면서 제법 우스갯소리도 곧잘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림을 그 정도 그리는 사람이 이런 유머 감각을 가진 사람이 잘 없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넷스케이프의 창업자 마크 앤드리슨도 이렇게 말했죠. 1등이 아닌데도 타이탄의 자리에 오른 그들은 상위 25%에 속하는 기술을 적어도 3가지 이상 갖추지 못한 사람을 찾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저처럼 여러분이 천재가 아니라면, 피카소가 아니고 고흐가 아니라면 그 사실로 인해 포기할 게 아니라 다른 능력을 더 키우면 되는 겁니다. 매력적이지 않나요? 1000명의 팬을 확보하라. 많은 타이탄들과 저자는 케빈 켈리가 쓴 1000명의 진정한 팬이라는 글을 읽어보라고 권한다. 이 글의 핵심은 성공하는 방법이고 그 방법은 복잡한 게 아니라 1000명의 사람을 지극히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에서 시작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튜브 및 SNS도 100만 명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단 1000명의 진정한 팬이 있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여러분이 만든 거라면 그게 무엇이든 사줄 수 있는 1000명인 거죠. 그 1000명이면 생계를 꾸리는 데에도 충분하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1000명은 100만 명의 팬보다 훨씬 실현 가능한 목표 수치이고 새로운 팬을 찾는 것보다 기존 고객들에게 더 많이 파는 편이 더 쉽고 편하다는 근거를 제시하는데요. 그리고 그런 한 명의 팬에게 매년 $100, 현재 환율로 14만 5천 원 돈을 꼭 벌어야 한다고 합니다. 1000명이면 1억하고도 4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죠. 매년 14만 원을 나에게 쓸 수 있는 골수 팬 1000명. 다른 계산법으로는 나의 팬들의 하루 임금 정도는 얻는 걸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하루 동안 일해서 번 돈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들을 흥분시키거나 즐겁게 해줄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겠죠. 상당히 높은 기준이지만 전 세계에 정말 당신으로 인해 자극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1000명쯤 존재하는 게 불가능은 아니라고 타이탄들은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베스트셀러, 파워 인플루언서, 블록버스터, 유명 인사의 지위라는 좁고 불가능해 보이는 정상에 오르려고 애쓰는 대신 1000명의 진정한 팬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걸 목표로 삼게 되면 훨씬 부드럽게 달성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때로는 순종자가 되어야 한다. 옛 로마 제국에서의 예술가들은 성공한 사업가나 정치가, 부유한 계층에게 후원을 받으며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중 안테암블로, 즉 길라잡이의 역할을 하는 이가 있습니다. 안테암블로는 후원자를 위해 앞장서서 길을 터주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심부름을 하는 등 후원자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는 역할을 했죠. 이처럼 오늘날에도 이런 안테암블로처럼 타인을 섬기며 큰 것을 쟁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물을 사들여야 한다는 사업가 밑에는 똑같이 건물을 사고 싶어하는 장사꾼이 있고, 다점포 운영을 손쉽게 하는 대표 밑에는 이제 막 분점을 내기 시작한 장사꾼이 그들에게 배우려 몰려드는 것처럼요. 미켈란젤로, 다빈치, 벤저민 프랭클린 같은 위대한 인물들도 기꺼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밑에서 일했습니다. 안테암블로의 역할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면 오히려 이 경험은 삶의 행운이 되어주지 않을까요? 이는 무작정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고 아첨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다른 사람들이 잘 될 수 있는 도움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라는 것이죠. 다른 이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캔버스를 마련해주라는 뜻입니다.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길을 열어주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길을 만들어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나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궁리하는 동안 여러분은 다양한 해결책을 검증하게 될 것이고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게 됩니다. 모두가 자신의 공을 인정받고 싶어 할 때 여러분은 안테암블로의 길을 걷는 것, 모두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분노할 때조차 안테암블로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처럼 위대한 사람은 언제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지위, 능력은 나중에 언제든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쓰고 또 쓰고 기록하라. 무려 8권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뉴욕타임스 기자로도 명성을 쌓은 닐 스트라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글을 잘 써야 한다. 그럼 어떻게 글을 잘 쓸까요? 첫째, 나를 위해 쓴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둘째, 내 팬들을 위해 쓴다. 그들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셋째, 안티들을 위해 쓴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조롱할 것인가. 좋은 글은 타인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비판받을 만한 곳에 미리 가 있을 줄 아는 작가가 성공한다고 닐이 말했습니다. 성공은 초안과는 전혀 다른 버전으로 탄생합니다. 그러나 초안은 반드시 있어야 하죠. 글쓰기도 이와 같습니다. 질보다 양이 성결되어야 하죠. 양적 팽창은 질적 전이를 가져옵니다. 닐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장짜리 글은 10장으로 쉽게 압축할 수 있다. 반면에 10장짜리 글은 100장으로 늘리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10분 후 휴지통으로 직행하더라도 쓰고 또 써야 한다. 타이탄들의 공통점 중 가장 들이기 좋은 습관이자 지금 당장 바로 실행이 가능한 건 역시 기록입니다. 남들에게는 절대 보여주지 않을 것 같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록하세요. 그것들이 결국 언젠가 세상에 공개되면서부터 더 큰 명성을 얻게 될 테니까요. 이쯤 되면 표준을 거부하는 게 성공과 부, 지혜를 얻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로 자리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무언가 더 특별한 게 있지도 않고 이 당연한 표준 거부 방식을 누구도 하지 않고 있지만 타이탄이라고 불리는 그들은 하나같이 모두 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인 거죠.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지 않는다.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오히려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매일 세상 모든 일을 어깨에 짊어진 얼굴을 하고 근면함과 성실함을 훈장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열심히 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저도 하는 일은 많은데 성과가 없는 시간을 보내봤습니다. 일정으로 가득 찬 달력을 갖는 게 목표도 아닌데 그렇게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요즘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건 핵심에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느긋하게 핵심을 아는 사람은 무엇이든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강한 사람은 항상 여유롭습니다. 그 강한 집중력은 글쓰기를 통해 키울 수 있고요. 여러분은 일보다 행복에 집중해야 합니다. 행복이라고 해서 웃을 일만 만드는 게 행복은 아니에요. 간단하게는 원치 않는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그것이 행복의 본질입니다. 브레인 피킹스의 편집장 마리아 포포바가 말하는 거절의 기술을 빗대어 생각해보면 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무능한 상대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면 됩니다. 나와 미팅하는데 단 10분의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전화를 걸어 논의하면 될 걸 이메일로 대체하는 사람이거나 무작정 자신을 설득해주기만을 바라는 사람 등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일일이 정중하게 대하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답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를 거절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우리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바쁜 하루를 헤쳐나가고 일일이 모든 메시지에 답변하고 모든 전화에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소수의 타이탄들도 매번 전화를 받거나 매번 쉽게 만날 수 있는 이들은 없었습니다. 인생은 상당한 운이 필요로 합니다. 그 운 또한 확률적으로 계산할 수 있고요. 즉 운이 내 코앞을 지나가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조금 멀리 있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달음에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확률적으로 안 되는 방법을 꾸준히 하면 안 될 확률이 높은 겁니다. 이런 확률의 반론으로 TV에 나온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묵묵히 꾸준히 안 되는 방법을 해서 그래도 크게 성공했던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대부분은 망했다는 게 포인트죠. 베토벤이 누군가에게 배운 게 아니라 스스로 터득해서 처음부터 독주를 했다 가정하면 지금 막 피아노를 치고 있는 아이에게 체르니부터 배우면 천재 피아니스트로는 될 수 없어. 왜냐하면 옛 위인들은 혼자서 터득했거든 라고 말하는 엉터리 결론이 나오는 것처럼요. 성공한 사람들은 독서를 많이 한다고 말하는데 제가 아는 회장님은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데요? 이렇게 반례를 찾아서 반박하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런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제가 중졸인데 유니콘 기업을 만들면 유니콘 기업을 만들려면 꼭 중졸이어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공식이 세워지겠죠. 이미 잘하고 있는 선두주자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왜 성공을 이룬 지금도 여전히 10가지 방법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거인의 생각법의 저자 토니 로빈스의 말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영역이기에 패자들은 법칙의 예외만을 찾으려 노력한다. 미친 듯이 피를 토하는 기침을 하면서도 흡연을 한다. 영화배우 조지 번스도 시가를 즐기면서 102세까지 살았잖아. 과거에도 괜찮았고 지금도 괜찮고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라 합리화한다. 그들에게 있어 골프 치고 해외에서 향락을 즐기는 사업가는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하루 16시간 주 7일 일하는 일론 머스크의 노고는 각인되지 않는다. 보고 싶고 듣고 싶은 장면만을 무한재생한다. 변화란 늘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두렵고 고통스럽다. 그렇게 고치고 바꾸기보다는 문제가 없었던 과거의 시간대로 그냥 옮겨간다. 그렇게 과거의 믿음이 계속해서 당신을 끌고 가는 것이다. 장독대를 켜봐봐. 책볼 시간 어디니? 장독대를 켜봐봐. 책볼 시간 어디니? 장독대를 켜봐봐. 책볼 시간 어디니? 장독대를 켜봐.